6월 12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요즘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자면 바야흐로 권력투쟁의 시간입니다. 권력 암투의 시간입니다.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집권을 해서 그 다음 국민의힘은 이제 권력을 놓쳐서 권력투쟁이 붙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당권 경쟁, 원내대표 경쟁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합니다. 민주당도 이제 한두 달 뒤에 전당대회를 하게 될 거고 국민의힘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8월이나 9월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이 먼저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각종 인사, 대통령 인사가 있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 각종 제보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제 권력 암투죠. 서로 이제 이게 노선 싸움일 수도 있고 서로 자리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한 만큼 서로 국무총리, 비서실, 요직에 누가 가느냐, 누가 간다고 이제 내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도무지 일반 사람들은 짐작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가정사라든지 뭐 이런 비리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릅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은 이때 가장 바빠집니다.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소위 이재명의 이 갈짓자 인사입니다. 이재명 버티지 못할 겁니다. 소위 오광수라든지 위성락, 이 김민석 등에 대한 이런 각종 부동산 투기, 재산 은닉,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같은 식구, 같은 당 안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모두 소위 좌파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이 붙은 것이죠. 아마 이재명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오광수에 대해서는 또 김민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내용들이 터져 나온다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내부에서 나온 자료여서 훨씬 생생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경선을 먼저 합니다. 전당대회 당대표는 그러니까 정청래와 박찬대의 경쟁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도 이 내부 투쟁, 권력 투쟁이 심합니다. 그 김병기에 대해서 김병기 부인이 국정원에 통화를 해서 김병기 아들을 국정원에 취직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통화 내용은 들어보면 이게 취업 청탁인데 이건 정말 그 내부에서가 아니면 이 녹취록은 공개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게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은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준비해 온 것이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이때까지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이권 앞에서 모두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흔히 집권 초기에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서로가. 민주당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거 지금 인사를 누구를 거둬들이고 누구는 강행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다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느 쪽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인지 인사청문회 대상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을 향하게 될 것인지 이게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버텨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양보를 하고 후퇴를 해야 하는데 이 결정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리의 내용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게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걸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이게 심각해지면 민주당이 완전히 쪼개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이재명이 머리가 아플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을 하지 못했는데도 당권 경쟁, 또 원내대표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오전에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한 그 서울고등법원 앞에 가서 항의성 의원총회도 열었고, 오후에 열기로 했다가 갑자기 권성동이 오늘 이제 자기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권성동이 갑자기 이 의원총회를 40분 전에 이걸 연기해 버렸습니다. 뭐 열어봐야 갈등만 드러난다. 지금 김용태가 계속 개혁안을 받아라라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서 갈등만 드러나고 이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 효과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이 묻힌다라고 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참 권성동답습니다. 그것도 김용태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용태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더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노리는 것은 특검입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을 완전히 거의 뭐 작살낼 수준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계엄이 일어나던 그날 밤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태도였느냐, 뭐 동조를 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폭파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이죠. 국민의힘을 완전히 분열을 시키자. 그래야 지금 이재명 정권에 갖고 있는 많은 사법 리스크라든지 많은 이런 문제들을 덮고 갈 수도 있다. 아마 이 곶감 빼먹듯이 계속해서 이 특검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괴롭히고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대선을 거치면서 소위 친윤, 친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이걸 소위 만약에 권성동이나 권영세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 수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친한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은 일부 친윤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일부 친윤은 이 당권을 쥐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한동훈 측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쪽에 지금은 거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이 보조입니다. 당 개혁을 내세워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입니다. 먼저 지금 일부 친윤의 이런 뭐 횡포입니다. 이 지금 현재까지 자기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어제 이 의원총회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뭐 개혁을 통한 통합, 단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그 다음 개혁입니다. 지금 단합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개혁을 하고 뭘 해도 이재명 저 특검의 태풍은 몰아칩니다. 여기에서 분열되면 반쪽이 죽습니다. 적어도 반쪽이 죽으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해산될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홍준표가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홍준표가 이미 이재명과 짬짬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굳이 통화하고 연락하지 않아도 이재명, 홍준표는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면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다 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급들은 됩니다. 그런 계산은 또 굉장히 빠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권영세를 비롯해서 이게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은, 찾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래가지고 살 길이 찾아지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개혁이다 이러는 것보다 김용태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들, 지금 이미 당무감사에 착수도 했다라고 하는데, 후보 단일화 과정, 또 탄핵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당론을 없애자. 지금 그걸 한다라고 해서 당장 많은 국민들이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개혁을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분열만 온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또 쌍권이라고 하는 권성동, 권영세입니다. 이 아예 받지 못하겠다. 김용태 물러나라. 아예 이거 덮어버리겠다. 자기들이 당권을 계속 주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경선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원내대표든 당권이든 장악을 하려면. 지금 친윤은 오늘 16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 내보낼 대표 주자도 없습니다. 이 없다 보니까 소위 김기현 이야기도 나오고 나경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기현, 나경원이 지금 원내대표에 나서서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개혁의 바람이, 개혁을 통한 통합의 이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원석으로 해볼까, 뭐 중도쯤 되는 이 친윤 친한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김도읍이 어떻느냐라는 것이고, 이 한동훈 쪽에서도 이제 김성원을 내세워 본다 뭐 이런 식인데, 김성원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최다선이죠. 조경태까지 나서야 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내대표 경선을 나흘 앞두고 지금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는 이유가, 이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용태는 아무리 버텨도 전국에서 추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 대행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또 지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 자기 손으로 바로 전당대회로 갈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권 경쟁에서. 그런데 지금 이 원내대표 경선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와 같다라는 것이, 이게 어느 계파에서 대표 선수를 내놓아도 그 계파가 뭉쳐도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7명이 모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로 누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크게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윤에서 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송원석으로 되겠느냐, 결국은 영남으로 가지 않겠느냐, 한동훈 쪽에서도 김성원을 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영남 쪽에 지금 조경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 부산의 김도읍이가 양쪽 다를 아우르는 것인데, 잘못하면 어느 쪽에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안개 속인 겁니다. 누구를 내세워야 이게 되겠느냐. 물론 뭐 원내대표가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 107명의 이 현역 의원들은 벌써 뭐 알 건 다 알고 있고 서로 간에, 그래서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와 이걸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이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들, 당원 지지층들이 크게 합의가 되는, 그래도 이 주된 이 여론의 흐름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모두 감옥에 잡아 넣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이런 태풍 앞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이재명 정권을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개혁도 해야 합니다. 지금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간이 가면 더 커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결국 지금 일부 뭐 개혁안을 받고 이런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차피 지금 이재명의 저 무차별 공격, 특검 공격 태풍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다음 달부터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장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전당대회입니다. 8월까지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전당대회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갈등보다 거기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이게 훨씬 더 역동적이다. 이 갈등을 녹여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쏟아지는 개혁안들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 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권성동, 권영세가 당권을 지키고 싶은데 대표 선수가 없습니다. 또 뭐 이야기 나오는 것이 나경원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당권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지킬 이 대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처럼 또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윤, 일부 친윤에서 당대표 후보를 내느냐,
내면 이제 뭐 솔직히 지금 모두 당권에는 욕심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동훈, 김문수, 김문수, 한동훈 경쟁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뭐 이재명의 저 태풍이 어떻게 불어닥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개혁, 뭐 단합을 내걸고 당권에 지금 생각이 있는 것이죠. 김문수 마찬가지고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당권 구도도 친윤 쪽에서 후보가 나오게 되면 한동훈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고 김문수와 친윤이 갈리게 되니까 그렇지 못하고 친윤에서 후보를 응집시키지 못하고 김문수 몰아주기로 되면 좀 김문수가 또 유리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의원총회를 가지고 개혁이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김용태 물러나라 이 싸움을 할 때냐. 원내대표 선거는 어느 쪽이 이렇게 민다라고 해서 쉽게 원내대표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원내대표도 이게 두 명이 붙으면 또 모르겠는데 친윤, 친한 뭐 이래가지고 이게 또 한 사람 더 출마를 하게 되면 또 표가 갈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8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 분위기로 빨리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단합에도 개혁에도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버티기만 하면 이재명의 저 재판을 깔아뭉개고 저 엉터리 인사에 대해서 공격하고 잘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분열될 지금 민주당이 그 복잡한 계파들 민주당이 사실은 이 이재명으로 뭉쳐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만은 해야 되겠다. 이제 떡이 생긴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들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조국을 사면해달라고 날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는 뭐 이런 것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윤, 일부 친윤이 당대표 선거에서 낼 수 있는 후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결국은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대선에 패배한 부분이 있고 일부 친윤의 지지를 김문수로 응집시킬 수 있느냐. 결국 뭐 싸우게 되면 명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원들은 지금 많이 생각이 나뉘어져 있죠. 대선을 지나면서. 그 부분이 김문수의 약점일 겁니다. 그 다음 한동훈이 개혁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한동훈도 지금 통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이 더 적극적으로 김문수를 도왔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희석이 됐을 텐데 아직 희석되지 않는 그런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으로 가면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내부에서 총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가 여전히 지금 많은 소위 친윤들 사이에 있거든요. 김문수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모두 개혁적입니다. 모두 개혁적이고 김문수도 뭐 한동훈 못지않게 개혁적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현실적인 이유로 그걸 부각시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지금 친윤이라고 이름하는 이걸 모두 김문수로 묶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묶어내지 못한다면 김문수가 대선 때 많은 이 당원들의 지지를 응집했지만 결집을 시켰지만 그게 김문수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선이 정해진 만큼 8월 조기 전당대회입니다. 오는 16일 뭐 3명이 출마를 하든 2명이 출마를 하든 16일 이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은 이게 계파로도 이길 수 없고 개인의 인기만으로도 결정이 되지 않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이 권한대행으로 해서 조기전대로 가는 것이 맞다. 조기전대 과정에서 이제 당의 쇄신,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맞설 싸울 것이냐 이 부분을 의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서 옥신각신 싸우는 것보다는 전대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쪽이 더 못하느냐 싸움입니다. 잘하느냐보다 어느 쪽이 더 못하느냐. 이재명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사법 리스크, 전과
저런 부분에서 이재명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단합도 필요하고 개혁도 필요한데 어쨌든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이 가장 바라는 것이 분열이다. 분열되면 모두 이재명에게 잡아먹히게 될 겁니다. 그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 경고합니다. 6월 12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